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는 195명입니다. 네네. 어제까지 이제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100명대로 지금 떨어진 건데요. 지난달 17일 197명을 기록한 뒤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네. 예. 국내 신규 확진이 지금 188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확진자는 언제든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단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감염이 확산되면 급격한 증가를 합니다. 예. 급격한 증가는 지금 막았고요. 네. 지금 정체된 상태로 지금 거의 2주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확인이 됐고요. 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소세로 가야 되는 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조금 며칠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어제가 분명히 감소세로 들어간 거는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예. 다만 이 감소세가 최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네. 최소 일주일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은 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강화된 거리두기 계속해서 좀 연장은 해야 될까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점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데이터에서 이제 추가로 꼭 이제부터 짚어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예. 이 사망자 숫자입니다. 네. 사망자 숫자가 지난 8월 23분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난 5월 이후 5월이 23분이었고요. 다시 감소했다가 지금 증가한 거고요. 네. 이 23분 감소한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오늘 세 분이 또 사망하셨습니다. 예, 예. 이 세 분 사망한 거는 29일 날 5명 사망한 거에서 지금 위중자 숫자가 증가하고 또 사망자 증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예. 결국 신규 확진자 숫자는 어떻게 보면 감염이 종식이 안 돼서 계속 퍼져 나갈 거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중요한 이제 치료의 이 방역의 성과를 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망 숫자도 좀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확실한 감소세로 신규 확진자도 줄고 예. 또 더 이상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2.5단계를 우선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9월에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방역당국은 추석 전 환자 줄이기가 최대 목표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존의 5월 달의 연휴 기간 그리고 8월 달의 여름 휴가 기간에 걸쳐 이후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데 추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추석 전까지 환자 수를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방역과 관련되는 역학조사라든지 아니 검사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다각적인 내용들을 일단 담아서 조만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그리고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지금 국회가 다시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에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한동안 그 폐쇄가 됐었는데 오늘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당직자가 나오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폐쇄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 기자, 또 이 폭발적인 확산은 지금 막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작은 집단 감염 발생하고 있는데 충남 청양에 위치한 공장에서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 예. 충남 청양 김치 공장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17명이 신규 확진이 된 겁니다. 네. 먼저 김치 공장에 근무했던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직원들이 연쇄 감염이 된 겁니다. 예. 이 여성이 이제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청량군 보건소 찾았다 확진이 된 건데요. 방역 당국이 접촉자 131명을 모두 검사를 해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16명이 지금 추가로 감염이 된 겁니다. 지금 외국인은 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들은 공장 기숙사나 인근 충남 보령 지역 등에서 이제 출퇴근하던 직원들이어서 네. 또 인근 충남권 전역으로 예. 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역 당국은 청양 김치 공장에서 만들어진 김치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의 서구청장 이재현 서구청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일 때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격리 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교수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검사를 결과를 꼭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점을 짚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무증상 감염도 여전히 많고요. 네. 또 경미하게 지났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격리 기간이 14일을 반드시 지켜서 마지막 날 검사해서 네네. 음성이 나온 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또 격리 해제고 되고 난 이후에도 혹시 추가적인 증상이 발생한다면 다시 또 이 검사를 받고 이런 부분은 이제 권유하고 또 잘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고 제가 누가 접촉한지 모르겠지만 의심 증상을 만약에 보였을 때 고열이 나고 이래서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래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밀접 접촉자는 좀 다릅니다. 예, 예. 밀접 접촉자는 그 확진자와 접촉 그 시간적 공간적으로 10분 이상 또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 밀접 접촉자고요. 그 부분은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14일간 이 격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나 그런 밀접 접촉이 단순 접촉자인 경우는 예,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게 바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인 것 같아요. 지금 매일같이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당연히 확진자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중증 환자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그게 시간적 격차가 좀 발생합니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바로 그 다음날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제 증상이 진행이 좀 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제 중증 환자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초기에 증가했던 부분이 이제 나타나서 현재 154명이 지금 위중증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20배가 늘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에 따라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 예,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부분은 결국은 근본적인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고 예. 또 당장 치료를 해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그 부분 두 가지를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일단 대로 일일 확진자가 뭐 100명, 200명씩 매일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병상 문제인데 이건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요? 당연히 해결책이 있죠. 예, 예. 예, 지금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을 지정한 곳에서, 즉 공공병원이 대부분입니다만 예, 예. 거기서의 병상수 확보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네, 네. 그걸 좀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전 세계 평균에서 병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입니다. 예, 예. 그리고 병원의 병상 수도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 일본하고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종합병원과 중환자실도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고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만 해도 종합병원에 이 중환자실 병상수만 몇만 개나 됩니다. 네. 100개, 1000개가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의료계가 같이 공조해서 네네. 추가적인 병상수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입원되어 있는 비코로나 질환의 부분들 어떻게 배치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연대와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게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을 좀 과도하게 불안하고 공포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위중증 환자 증가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사후에 확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방역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확진자 중 그 사망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금 326분으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326명 중에 사망 후에 확진되신 분의 숫자는 총 18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된 사례들 중에 부산에서 보고된 한 사례가 또 여기에 해당이 돼서
현 시점까지 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9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 기자, 이것처럼 부산에서 지금 80대 여성이 사망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오전 부산 기장군에서 네. 80대 여성 A씨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씨의 딸이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사실이 파악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딸뿐만 아니라 이 A씨까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 A씨가 사후 양성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네네. 이 딸은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재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딸이 그 감염 경로가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이 경찰 21명도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고요. 특히나 밀접 접촉됐던 이 경찰 6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사후에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사례 등등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우선 이 부분은 이제 그 따님이 접촉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검사를 한 것이고요. 네네. 이렇게 사인이 이 비코로나 질환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예.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설사 코로나 진단되고 또 기저질환 사망이 됐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원인이 서로 상승한 건지 이것이 보조적인 원인이었는지 이거 악화시킨 원인인지 이 부분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뭐 추가적인 필요하다면 부검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는 부검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후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별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예. 사전에 그 사망 전에 열이 있었거나 또 기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경우는 이제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겠죠. 네네. 또 이미 상당수 종합병원은 그런 그 법적인 기준과 관련없이 사실 자발적으로 특히 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고 입원하시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지는 것이지 네. 법적인 기준에서 이 부분이 찾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인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사후 확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방역의 구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멍이라기보다요. 예. 원인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을 현재 시스템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불필요한 사망으로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방역의 어떤 허점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하고 동시에 더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예, 예. 무증상 감염이 지금 40%, 50%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증상이 없는데 진단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네. 현재 열이 나지 않고 즉 증상이 없으면서 이 선별진료 검사를 받겠다 하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집회나 이 특정 교회에 참여한 분은 증상이 있고 없고 다 강제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따라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 즉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감염이 20% 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해서 좀 의심이 돼서 검사 받고 싶어도 검사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를 좀 해야 되고요. 예. 진단 기준을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집단 검사가 더 대량 가능할 수 있도록 진단 검사 부분도 좀 보완하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혹시 감염됐을까? 나 무증상 감염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 좀 검사를 해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감염 초기가 시행된 2월, 3월에는 우리 진단검사 역량이 작아서 예. 환자 밀접 접촉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예.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사를 좀 받지 말고 기다리시라 이런 양해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진단검사 역량도 건수도 충분히 늘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제는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진단검사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이 감염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리우드 유명 배우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My wife Lauren, as well as my two baby girls, and myself, we have all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r COVID-19 is much different than overcoming nasty injuries or
or being evicted or even being broke, which I have been more than a few times. And the reason why I feel like this is different is because my number one priority is to always protect my family. We all have been hit by this thing, whether it is people we know, family we know, loved ones we know, friends we know. We are on the other end of it. We're on the other side. We are no longer contagious, and we are, thank God. 네,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저렇게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라도 누구나 코로나19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령, 성별, 네. 또 그 어떤 거에 관련 없이 코로나19는 감염이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한 감염뿐만 아니고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고 또 추가적인 가족 감염이라든지 감염 확산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와서 이게 코로나19 관련은 아닌데요. 그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 판결이 있었는데 이 법의 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1, 2심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이제 전교조가 그래서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할 예정인데, 이 최재욱 교수님 현직 의사시기도 하고 해서 간단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게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의료진의 대부분은 간호사들이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열심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진료를 했던 그 부분에서 의료진의 대부분은 간호사였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 의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네, 제 개인적인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계와 정부의 여러 가지 불균형 때문에 네네. 좀 다툼이 있고 그 부분의 파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지금 정치권 특히 여당이 주도해서 좀 논의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사회에 영향력 있고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이런 이 협의와 조정과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은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그렇군요. 신중하게 기다려주시면 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SNS 글에 관한 최재욱 교수님 설명까지 좀 들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